MG 새마을금고보험을 만나면 내 아이가 득, 내 가족이 득, 내 노후가 득, 내 안전이 득, MG 새마을금고보험으로 모두 가득, 모두 가득 행복한 행복 가득 MG 새마을금고보험.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BN 뉴스입니다. 지난해 12월 충남 서천군과 전북 군산시를 잇는 동백대교가 개통됐습니다. 서천군은 동백대교 개통에 따른 파급 효과를 분석하고 대응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을 지난 5월 실시했는데요. 하지만 개통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비교 분석할 데이터가 없고 빅데이터 수집에 시간이 걸리는 등의 문제가 있어 각 요인에 따른 원인 분석이 불명확하다는 평가가 잇따랐습니다. 이에 군은 세밀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용역의 완성도를 높여달라고 지적했습니다. 김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용역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개최된 동백대교 개통 파급효과 분석 및 대응 전략 수립 용역 중간보고회. 이날 보고를 맡은 허운 청운대학교 산학협력단 교수는 교통량 조사 결과 금강하구뚝과 동백대교의 일일 평균 통행량은 2018년 25,370대, 2019년 25,448대로 나타났다고 전했습니다. 개통 전후 서천군과 군산시 간 총 통행량에는 큰 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동백교육 개통 이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총 통행량은 변화가 없었습니다. 이어 서천군 전역의 제조업과 커피숍, 주유소, 민박, 음식점, 시장 등 6개 업종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매출액 변화에 따른 답변은 부정적인 답변이 더욱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현재보다는 장래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이 많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긍정적으로 얘기했던 게 45.7%, 부정적으로 얘기한 게 54.3%였습니다. 외진 용량가 많이 늘었다라고 그렇게 답하는 책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보다는 앞으로가 더 나아질 거다라고 응답한 게 또 많이 많았습니다. 서천군 방문객 추이로는 전년 동기 대비 분기별 외지인 방문 증가율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비인 서면권은 1분기 24.6%, 2분기 8.3%로 전체 평균 이상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올 1분기가 이제 작년에 비하고 18.1% 크게 늘어났고요. 2분기에는 6.2% 정도 늘어났습니다. 특히 이제 비인면이랑 설면의 증가율이 상당히 좀 높게 나타났고요. 방문객의 거주 지역은 군산이 20% 이상이며 익산, 보령, 부여 등 인근 지역이 전체의 35%에서 40% 정도로 대부분을 이뤘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결과에 대해 동백대교 개통에 따른 것이라고 판단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개통된 지 1년이 되지 않았기에 비교 분석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어떤 데이터상으로는 동백대교 개통돼가지고 이렇게 늘어났다, 이렇게 변동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판단하기는 조금 좀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 분기별로 아니면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나눠가지고 분석하고 그런데 아직까지 그 데이터 자체가 충분히 하지 않다 보니까. 이에 이교식 부군수는 난색을 표하며 개통 파급 효과의 명확한 분석과 객관적 데이터를 제시하기 위한 용역인 만큼 요인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주문했습니다. 동백대교 개통에 따라서 어떠한 요인에서 어떠한 이동 현상이 일어나는지 그 부분은 용역사에서 분석해
도시한테. 그걸 얻기 위해서 우리가 용역을 준 게 아닌가 이게요? 지난 5월 11일부터 오는 12월 26일까지 진행되는 동백대교 개통 파급효과 분석 및 대응 전략 수립 용역. 결과는 오는 12월에 발표할 예정으로 청운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이날 보고회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해 최종 보고회에서는 수정 보완 후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N 뉴스 김다정입니다. 충남 서천군 신청사가 현재 실시 설계를 마무리하고 계약 단계까지 오며 국민들의 오랜 수건 사업에 한 발짝 다가갔습니다. 이번 신청사 건축 설계 용역을 맡은 D&B 건축사 사무소는 그동안 추진 현황을 브리핑하며 신청사를 기존의 공공업무로서의 기능뿐만 아닌 복지와 문화, 커뮤니티의 구심점이 되도록 계획했다고 밝혔는데요. 국민과 공무원 모두가 편하고 일하기 좋은 청사가 될 수 있을지 국민들의 기대는 높아져 갑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서천군은 지난 18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서천군 신청사 건축 설계 용역 완료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용역 보고회 진행을 맡은 조영선 D&B 건축사 사무소 이사는 그동안의 추진 상황과 건축, 인테리어, 구조, 토목, 조경, 소방, 전기, 통신, 친환경 계획 등 서천군 신청사의 전반적인 건축 설계 내용을 보고했습니다. 특히 조 이사는 중간 보고회 이후 보완 사항으로 노년층 이용자의 접근성을 고려해 사회복지실과 민원봉사과를 1층으로 배치했다고 전했습니다. 모든 출입구에서 접근이 편리한 민원실은 기존의 경직된 대민원 공간이 아닌 개방형 라운지로 계획되어 있으며 사회복지과는 이용자의 동선을 고려하여 접근이 쉬운 주출구에 근접하여 계획하였습니다. 또 주민 설명회 당시 요구했던 아이돌봄실을 구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이돌봄실은 양측으로 배치하고 공원과 연계하여 아이들이 쾌적한 친환경 놀이공간을 제공하도록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1층에서 2층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그랜드 스텝을 활용해 오픈형 공간으로서 주민 편의시설을 배치했다고 말했습니다. 2층은 놀이 상도를 보시다시피 오픈하여 1층과 함께 하나의 공간처럼 디자인하고 대회의실, 스포츠센터, 문화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열린 도서관과 북카페를 중심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그러면 다양한 커뮤니티가 일어날 수 있는 이 밖에 남녀 휴게소 등 편의시설 구축, 1층 로비와 인접한 식당의 경우 음식물 냄새를 차단할 수 있는 이중구조로 설비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고 전했습니다. 반면 중간 보고회 때부터 지적되어 온 주차 공간 배치 및 확보에 대해서는 여전히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김경재 서천군 의회 의원은 장애인과 임산부들이 보다 편하게 군청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하 주차 공간을 보다 활용하길 주문했습니다. 장애인하고 임산부차가 지상에 많이 배치되어 있어요. 지상에 갇히면 지금 도보로 걸어서 오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그것을 좀 지하에 확보를 해서 장애인들이나 임산부가 편하게 좀 우리 군청을 이용할 수 있게 해주자는 말씀 드리는데요. 현재 계획된 주차장의 경우 지상 342대, 지하 42대로 계획되어 있고 남측은 민원인, 북측은 직원 주차장으로 사용될 예정이며 그중 장애인과 임산부를 위한 주차장은 지상에 19대, 지하에 3대입니다. 이어 향후 진행될 행사를 고려해 대형 주차 공간도 확보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대형차 주차가 2개밖에 없어요. 실제로 우리 군에 보유하는 차도 2개인데 우리가 추후에 여러 가지 행사도 병행해서 할 수 있다고 보니까 대형 차량, 주차장을 좀 애달하고 확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편 서천군 신청사는 지난 10월 건축허가 관련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허가를 받았으며 현재 조달청에서 원가 심사 및 입찰 공고 중에 있습니다. 오는 12월 3일 건축공사에 대한 낙찰자가 결정되며 2021년 말 완공을 목표로 착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SBN 뉴스 신혜지입니다. 양승조 충남지사가 천안시장 거리 사태와 관련해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과 지역 현안에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양 지사는 지난 15일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천안시 현안 해결과 지역사회 안정을 위해 적극 협력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김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4일 대법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구본영 전 천안시장에게 당선 무효 선고를 확정했습니다. 천안시는 판결 직후 구만섭 부시장의 시장 권한 대행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대법원 판결을 통해 천안시정은 당분간 시장 권한 대행 체제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15일 양 지사는 기자회견문 낭독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당원으로서 천안시장 거리 사태에 대해 천안 시민과 충남도민의 머리 숙여 사과했습니다. 이어 도지사로서 공직자에게 경각심과 책임감을 갖고 더욱 엄정한 자세를 유지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비상 상황에서 직업 공직자들이 흔들리면 시민들의 삶은 더 흔들리게 마련입니다. 선거 중립의는 물론 더 큰 경각심과 무거운 책임감과 무거운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무엇보다 지역 현안 추진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열정을 쏟아달라고 강조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제조혁신 파크 조성, 천안 종합축구센터 조성, 천하산 KTX 역세권 R&D 집적지구 조성, 수도권 전철 연장, 천안 역세권 도시재생 뉴딜 사업 등 여러 현안들이 여러분들의 열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더불어 지방재정 신속 집행, 농어민 수당 도입, 천안 민간 어린이집 만 5세 지원 확대 등과 같은 국도정 시책에 대한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갈등과 민원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또 천안 시민에게도 당부의 말을 전했습니다. 한 개인의 리더십도 중요하지만 행정은 조직과 시스템, 직업 공직자들의 헌신 속에서 운영되고 있다며 믿고 응원해주길 부탁했습니다. 천안시 공직자들과 충남도정 함께 하겠습니다. 우려보다는 신뢰의 마음으로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충남도정 또한 천안시 현안 해결과 지역사회 안정을 위해 적극 협력하고 지원해. 한편 구본영 전 천안시장은 지난 지방선거 당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지난 14일 동일한 형을 선고받아 당선 무효 처리됐습니다. SBN 뉴스 김다정입니다. 충남도가 농정 방향의 새 틀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충남도는 지난 15일 도청에서 대통령직 속 농어업 농어촌 특별위원회와 공동으로 농정틀 전환을 위한 전국 순회 타운홀 미팅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타운홀 미팅은 농어업 농어촌 문제에 대한 도민 공감대 형성과 소통을 통해 구조적 문제점을 도출하고 지속 가능한 정책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특히 도민들이 직접 농정정책을 제안함으로써 농정틀 전환을 위한 전략적 기초를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기후변화와 시장 개방, 저출산 및 고령화 등 충남 농정 분위기를 농특위에 전달했습니다. 의견을 수렴한 박진도 농특위원장은 농어업 농어촌의 문제는 농어민만의 문제가 아닌 국민 모두의 문제라며 지속가능한 농어업 농어촌을 위해서는 본래 가지고 있는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가치를 극대화할 방향으로 농정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국가의 중앙집권적 설계에서 농민이 주체가 되고 지방정부가 지원하는 지방분권 농정을 준비하기 위해서 국민의 관심이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농특위는 농어업 농어촌 발전을 위한 중장기 정책 방향을 협의하고 개혁 과제를 제시하는 자문기구로서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농어업 농어촌 특별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의결하면서 올해 4월 25일 정식 발족했습니다. 양승조 충남지사가 독립유공자를 발굴하고 예우를 갖추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양 지사는 지난 15일 충남보훈공원 충원탑 광장에서 순국선열의 날을 맞아 2019년 충청애국선열 추모제에 참석해 독립유공자와 유족들이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예우를 강화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광복회 충남지부에서 주관한 이번 추모제에서 양 지사는 헌화 분향을 통해 조국 독립을 위해 헌신한 애국선열의 영전에 명복을 빌었습니다. 이어 양 지사는 나라를 위해 헌신한 독립유공자와 유족 여러분들이 그 명예와 자부심을 잃지 않고 당당하고 존경받으며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예우를 보다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지속적으로 독립유공자를 발굴하고 모시는 데에도 앞장서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도는 지난 4월부터 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유족의 배우자까지 확대했으며 독립유공자 119 이송 예약제를 통해 병원 진료 및 상담 건강검진 시 특별 이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의료지원 지정병원을 도와 대전까지 확대하고 독립유공자 유족에 대한 시내버스 이용요금 100% 감면 정책 등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30년이라는 세월은 강산이 3번이나 변할 정도로 오랜 시간을 의미하는데요. 이러한 긴 시간을 충남 서천군 서천신문이 서천군민과 출향인, 애독자와 함께 의미를 더했습니다. 이에 서천신문은 창간 30주년을 맞아 지난 15일 문예전당 대강당에서 서천신문 창간 제30주년 기념 및 시상식을 진행했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서천신문 창간 30주년, 강신설 서천신문 대표이사는 제 시간에 맞춰 신문을 발간해야 한다는 압박감에도 불구하고 서천군민이 있어 끝까지 달려올 수 있었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데드라인 시간을 지키지 않으면 신문을 발간할 수 없는 그 압박감이 때로는 좌절하고 싶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 서천 군민과 출향인 그리고 애독자 여러분이 있었기에 오늘 30주년을 맞는 이 일이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노박래 서천군수도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해온 서천신문의 30주년을 축하했습니다. 서천신문이 우리 서천을 대표하는 지역신문 가장 먼저 생긴 신문이고 지금까지 지역 발전을 위해서 또 지역의 어떤 어두운 부분을 붙여주기 위해서 정말 매진해왔다고 저는 느낍니다. 2002년 7월 첫 서천군수로 취임해 삼선에 역임한 나소열 충남도 문화체육관광부 부지사 역시 군수 시절 서천신문의 합리적인 비판 덕에 서천군이 성장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군수하면서 느꼈던 것은 비판은 하되 긍정적인 대안을 가지고 항상 좀 따뜻한 매를 애정을 가진 매를 가지고 때려주셔서 와닿았지만은 덜 아픈 그러한 매였던 것 같고요. 그러면서도 더 반성하면서 군정에 더 매진할 수 있었던 것 감사드리고요. 이에 강 대표이사는 30주년을 맞이해 매화는 아무리 추워도 그 향기를 팔지 않는다는 매한 불매향을 좌우명으로 올바른 언론기관으로서 모든 권력기관과 힘 있는 사람들의 불편부담과 부조리를 감시하고 비판 견제해 지역사회가 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 일조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 밖에 서천신문은 동백사생 101장 서예대회 수상식과 서천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한 서천관 내 정치, 행정, 치안, 교육 등 22개 부문의 시상식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한편 1989년 11월 20일 박용조 사장이 창간한 서천신문은 현재 1273회 발행됐습니다. SBN 뉴스 신혜지입니다. 충남 서천군 농업기술센터가 친환경 농법인 참깨를 활용해 농가의 소득 창출을 도모할 예정입니다. 서천군 농기센터는 들녘이 넓은 화양면에 시범적으로 약 1헥타르를 참깨 농법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잡식성인 참깨를 농법에 활용함으로써 해충과 잡초를 먹어 병해충을 방제하고 왕성한 야간 활동으로 토양을 뒤집어 물을 혼탁하게 해 벼뿌리의 생육을 촉진시키게 됩니다. 김도영 농업기술센터 농작물 기술팀장은 참깨 농법을 통해 농가 소득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참깨 농법은 벼에서 상당히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농법 중에 하나인데 아직까지 저희 지역에서는 안 하는데 앞으로도 참깨 농법을 좀 더 확대해서 농가 소득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참깨 농법은 5월 중순에 약 1cm 내외의 참깨를 방사해 특별 관리 없이 물관리 및 2-3일 간격으로 사료만 적절히 공급하고 벼 수확 전후 8에서 10cm가량 크기의 참깨를 회수해 시장에 출하하는 것입니다. 윤석근 한국농어촌지사 충남 서천지사장이 저수지 농업용 수량이 늘어나 내년 봄농사 준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서천지사는 19일 지사 대강당에서 2019 하반기 물관리 현장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설명회에서 윤석근 한국농어촌지사 서천지사장은 최근에 내린 비는 저수지의 물의 양을 전체적으로 늘어나게 도왔다며 봄농사 준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쁨을 내비쳤습니다. 한 60%대 머무르던 저수율이 지금 어부지게 비로 인해서 평균 75% 이상 지금 물이 차가지고요.
내년 봄 농사를 지금 저희들이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상당히 좋은 비가 내렸다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고요. 또 올 한 해 유난히 잦은 태풍에도 불구하고 전국 지자체 중 유일하게 서천군만이 쌀 생산량이 증가했다며 고생한 농업인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전국의 지자체 중에서 유일하게 쌀 생산량이 증가된 데가 서천군이라는 거 아시죠? 59,225만 톤인가 이렇게 생산이 돼가지고 10아르당 587kg 정말 굉장한 생산량이 됐는데 전국 평균은 약 513kg로 2.2% 감소했답니다. 이어 기후변화 등 영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이 있다면 농어촌 지사를 방문 상담해 함께 해결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날 행사는 노박래 군수를 비롯해 양근봉 충남도 의원, 관계기관 및 운영대의원, 농업인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사 홍보 영상 시청, 농지은행 사업 홍보 등이 진행됐습니다. 충남 서천군 판교면과 문산면 일원의 소방 수요를 전담할 판교 119 안전센터가 개소됐습니다. 서천 소방서는 19일 판교 119 안전센터에서 개소식을 갖고 각종 재난사고로부터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으로 주민의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판교 119 안전센터는 충남형 구급 서비스 확대 선도 모델로 판교 지역의 지리적 중요성과 고령자 증가에 따른 재난 취약계층에 대한 소방 서비스 강화 필요성 제기에 따라 신설됐습니다. 이에 따라 서천, 장항, 한산, 비인, 서면에 이어 판교까지 서천군에는 6개의 119 안전센터가 구축돼 서천군 곳곳에 균등한 소방 서비스가 제공될 전망입니다. 판교 119 안전센터의 경우 펌프차 1대와 구급차 2대의 장비로 기본적인 현장 활동은 물론 임산부를 비롯한 어르신,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를 확대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판교면 의용소방대는 1995년 5월 4일 판교면 판교리 221-5번지에 청사를 신축한 이후 의용소방대원과 소방공무원 2명이 서천군 동북부 지역의 화재, 구조, 구급 업무와 재난안전 지킴이 역할을 수행해왔습니다. 계속해서 지역의 다양한 소식들을 김다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서천국민체육센터와 한산모시체육관에서 열린 제2회 설해야배 전국 배드민턴 대회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서천군 배드민턴협회가 주관하고 서천군과 서천군 체육회가 후원한 이번 대회는 전국에서 모인 선수와 임원 2,5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남녀 등급별로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며 자웅을 겨루는 뜻깊은 자리가 됐습니다. 서천소방서는 화재가 많이 발생되는 겨울철을 맞아 제작한 화재 예방 영상이 인기를 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에 등장하는 소방맨은 소방동물국 6집에 수록된 잠깐만을 개사한 노래를 부르며 깐족맨에게 화목보일러, 전기히터, 가스레인지 등 일상생활 속 부주의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줘 남녀노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국립생태원은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 수달 암수 한 쌍을 지난 18일 대구광역시 금호강 유역 안심습지에 방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방사는 서식지 보전 중심의 연구 전환 및 지역 간 교류와 유전적 다양성 증진을 위한 범기관적 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습니다. 방사된 수달은 위치 추적 장치를 통해 전반적인 생태 특성과 환경 특성 등 수달 서식지 관리 방안 마련을 위한 자료를 수집할 예정입니다. SBN 뉴스 김다정입니다.
이상으로 SBN 뉴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